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도 행정의 적극적 대응과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 군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봄기운 가득한 3월 넷째 주 제11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으며 마무리까지 하시겠습니다. 인간 씨는 사회 보면 볼수록 계속 는다, 그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늡니다. 앞에 주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확진으로 금요일과 주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참 많이 불안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발빠른 대처로 큰 문제 없이 정리되어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혹여 이제 불안하다고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항의하시는 분, 행정에 전화 걸어 항의하시는 분, 술 드시고 밤늦게 저한테 전화 걸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진 것,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행정을 믿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럼 군정 핵심부터 보고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군정 핵심 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사회 핵심 추인단에서 주관하는 시군 공동체 관련 부서 협력 회의를 오늘 2시에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난실 사회 핵심 추인단장과 함께 시군별 공동체 추인사업 현황을 같이 공유하고 사회적 기업의 대표의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공모사업 관련 부서별 협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기준에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총 42건입니다. 이 중에 뉴딜 사업에 16건, 그리고 일반 사업에 26건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생활 여건 등 한 20건 사업에 50억이 먼저 선정이 되어졌고, 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 사업 등 한 8건이 아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농촌 협약 등 14건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심사 또는 준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더 잘 준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각 부처별로 주요 공모 사업을 10월 게시판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모 사업이 좀 많이 좀 참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저희 부서를 연락해서 사업 선정에 따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난실 단장님에게는 좀 안부 말씀 좀 전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개 공모사업은 심사 중이고 또 다른 공모사업은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 이제 제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과별로는 공모사업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찬호 씨한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균투 개개 또 자율 펜션 사업 신청 관련입니다. 시군에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또 동향 파악 결과 3월 25일까지 아마 사업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규 및 계속 사업 신청 대상이 있는 부서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또 관련 부서에 충분히 설명하여 우선순위로 예산 담당관실에 넘어가야 저희가 충분한 또 저희도 작업이 가능한 걸로 되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 균특 자율 펜션 사업은 13개 사업에 우리 53억 1,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그 기록이 갱신될 수 있도록 희망해 봅니다. 부서에서는 2022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회에서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다.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도비는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인가 저희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도 예산 관련된 건 우리 부군수님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이게 이제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는 저는 이미 제출을 이렇게 했지만, 고승문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믿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사항이라 좀 빠르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치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지금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대시 흐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통일서 진구를 마무리하고요. 예. 3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 떨고 계시는 분은 없죠? 알겠습니다. 예.
예, 행정복지부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제정되어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보건소가 해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8,253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서 징수 등 준비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 간담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만동의 구류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소통 간담회가 지난해보다 좀 달라졌던 부분은 간담회 진행에 있어서 사회자 위주의 진행해서 올해는 그 군수님께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간담회를 주재했어서 딱딱한 분위기가 좀 해소됐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고 방식도 그 참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PPT로 설명이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서장들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세분 국장님 중심으로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맹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근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문제점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론을 좀 부각시키는 점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분 국장님과 맹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행정까지 말씀은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면 딱딱하단 말씀이신 겁니까? 조금 좀 많이 딱딱했던 부분을 좀 해소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자기 인사만 하고 그 뒤부터는 모든 진행을 저보고 하라고 이렇게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면장님들도 PT 한다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도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흐뭇했습니다. 제가 항상 읍면에 가서 드렸던 이야기,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 공무원들이 너무 잘한다, 공무원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라는 국민들이 이야기해 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행정이 국민 편일 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행정이 우리 편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주고 책임져 줄 때,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때 정말 행복하다. 그래, 저도 행복하고 국민들도 행복한 곳은군.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제안하고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챙겨내는 것, 챙겨냈던 내용들을 읍면장님들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제 국민들은 본인들이 제안했던 것을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뒤 보고받는 것보다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야기 듣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행정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보고하는 나름대로 원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중후를 좀 정리해서 읍면장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전 단계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이게 진행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끝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 좀 좋았던 것은 공사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무원분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를 전체 점검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CCTV 외에도 그 외에도 공무원들 안전을 위한 시설은 보강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시설물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활용되는가를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민원은 상대가 있는 것이라 서로 조심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이거 어려운 거 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움, 고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이게 맞는 거죠. 예, 군수님. 예, 주말에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우리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공무원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가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일은 당한 거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가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저의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경남도는 이것도 구내식당도 행정과 소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경남도는 1월 달부터 한 달에 2번씩 제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남도는 1월 달부터 한 달에 2번씩 한 번 하는 걸 2번으로 늘렸는데 지금 보니까 김해, 창원, 진주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제식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군 단위들은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소수의 권리자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동물 행복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행정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고성군도 구내식당의 제식 위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교육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 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자는 20년 12월 말 기준 신청 대상자가 2,557명 중에서 미신청자가 138명입니다. 거기에 주거 불확실, 가출, 미거주, 해외 유학 등으로 1차 조사되어서 미신청한 138명에 대해서 개별 방문 조사 실시 등으로 꿈키움 바우처 신청 동료와 더불어서 사각지대의 노인 청소년은 아닌지 여부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인 경우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꿈키움 사업 시행으로 우리 군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므로 긍정적인 부가 효과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보호 등 우리 군 청소년들의 안전망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저희가 21년 1월 27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3월 11일 UN 아동권리 협약에 기반한 모든 아동의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고성군과 교육청 등 5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협약식을 개최하였고 아동 친화도시 정책 반영을 위해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 친화 6개 분야에 대하여 우리 군 아동 및 보호자 1,49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 타 시도에서는 협조가 좀 부족해갖고 일정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반면에 예. 우리는 교육청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학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셔서 빠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그 3월 11일 날 실시한 기간 협약식에 의한 협약 내용을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부가 효과까지 더해주고 계신 교육장님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분들이 저희 아동 친화도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어느 시도보다 우리 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 시까지 게으름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그 해안 지역 관내 학교는 주말 철저한 방역으로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동 친화도시 그 협약식 그때 항의연 씨가 사회봤던 네네. 그때였습니까? 정말로 이제 교육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참 고마워했던 것 같고 이제 경남도나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이 고성군이 잘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고성군이 하면 모범 사업이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커뮤니티 케어 사업 같은 경우도 창원과 의령은 시범 사업으로 끝났지만은 고성군은 유일하게 경남에 모범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는 것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꿈페이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지급됐지만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네네. 아마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자들의 첫 공약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 아마 저는 이렇게 아마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준비는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민원 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그 진주 목욕장 및 거제 유흥주점 관련 우리 군 그 목욕장 및 유흥업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항입니다. 저희들 19개소 목욕장의 경우 발열 체크를 위한 전자 체온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진주 지역 및 거제 지역 주민의 목욕장 출입 금지 그리고 목욕장 1시간 이상 사용 금지 그다음에 목욕장별 이용 가능 인원 등 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종사자 8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그 유흥업소는 자체적으로
타 지역 보도방 이용 안 하기. 예. 우리 군의 보도방식은 그 타 지역 출입 금지를 하고 있으며 위생 담당에서 이계조를 편성해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방역 수칙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시설인 일반 음식점 등 180개소에 대하여 방역 소독 철저 및 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문자 발송과 전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께서는 음식점 등 다중시설 이용 시 반드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지난주 언론의 반복적 민 업무 효율 높이니 만족도 높아진다는 그 지난 3월 17일 언론 보도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내용 개발자는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예. 김민석 주무관입니다. 예. 내용은 그 가족관계 발급 시 예. 본인 외의 가족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시 그 가족에 대한 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데 예. 이 시스템을 갖다가 사용하면 입력하지 않고 클릭만 하면은 예. 그 가족에 대한 예. 증명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 3월 22일 예. 저희들 배포를 받아가지고 내일 저희들 행정과가 협조를 받아서 고성읍에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간 업무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남해군 공무원이 그래 개발한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7번의 과정이 있는데 한 번 클릭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좋아한다. 이게 이제 남해군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시범적으로 업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업의하고 면지역은 상황을 보고 예, 배포를 예.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좀 발빠르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진주 목욕탕을 이래 보면서 원래 이제 목욕탕은 카드라 통신의 진원지가 어느 순간 코로나 확진의 진원지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목욕탕도 그렇지만은 저는 거제가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흥업소인데 대부분 이제 그 지금 이제 아마 대우조선이나 몇 군데는 이제 좀 이렇게 조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고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우리 고성군의 유흥업소는 너무 협력을 잘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유흥업소, 목욕장업, 목욕하시는 곳이 19개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나 예산의 지원 외에 우리 행정이 격려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찾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리이다. 민원봉사과장님. 혹여나 민원봉사과가 그쪽에 갑인지 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환경부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캠핑장 등 관광시설, 휴일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 안내를 하였습니다. 지난 휴일 해화면의 경우에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구만과 만면도 대부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위기 상황에 맞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보건소 협조로 200여 모든 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 물품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고성 내살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2022년 예산 반영 업무 협의를 경상남도 과학문화유산과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와 저하고 담당 팀장이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보고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노트북에 있는 내살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이게 약간 변동이 있어서 다시 올렸던 거죠. 이거는 처음 지금 올라가는 계획입니다. 이 보니까 예산 이 부분에 100매덕인가 예산 관련된 협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 거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데 갈 때는
문화재청에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 사전에 연락해서 그분을 앞장 세워서 하나하나 좀 조율을 좀 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 근데나 대가저 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19억 9,400만 원. 예. 이것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수지는 나름대로 그림이 좀 완성돼 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대가 예. 그거 하고 이제 예. 그 균특 지역 균형개발 작년에 그 떨어진 거 예. 고성천에서 강사지까지 따라가는 그 사업만 이제 정비가 되면은 예. 강사지하고 대가공원하고 이제 고성천을 따라서 예. 그 이어가는 생태관광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202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때 되면 정말 고성이 멋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재정구 이제 기념관입니까? 커뮤니티 센터 예. 이거는 4월 24일 날 준공식 하는 걸로. 예, 오후 2시에 잡혀 있습니다. 오후 2시 하면 이제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이 문정복 의원일 겁니다. 시흥시 갑 문정복 의원이고 거의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시흥시 어른 조정식 의원이고 예, 맞습니다. 또 그 관련된 분이 손학규 전 대표님도 계시고 해서 김부겸 전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직접 좀 전화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초청 인사 명단 중에서 초청장만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전화 연락 드려서 모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구분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면 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하고 예. 초청자 명단은 예. 여사님하고 계속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사님도 여사님이 직접 전화하실 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예의를 갖춰야 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경과장님. 네, 다음은 환경과 주간 의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에 대해서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을 이번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엄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된 39개 농가에 대해서 전기 목재기, 철선 울타리 등의 사업을 시행을 할 거고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맥락으로 농작물 피해를 끼치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위해서 그 관내 엽사 26명에 대해서 포획 허가가 나갔고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있다고 접수가 되면은 즉시 출동을 하여서 포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엽사들이 멧돼지를 이렇게 포획을 하게 되면 멧돼지는 한 마리에 30만 원, 고라니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 엽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그 420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1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성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 제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 폐기물에 대해 그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한 250톤 정도를 처리할 계획인데 이번 주에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 수요 조사를 마치면은 그 처리업체 결정되는 대로 그 재활용 불가능한 영농 폐기물을 농경지에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하.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고 또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포획도 이렇게 해야 되고 슬레이트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영농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대가저수지 가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불법 소각 단속도 해야 되고 공공 쓰레기 봉투도 읍면에 배치해야 되고 야 그런데 이제 영농 부산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추대나 이런 거 파쇄기가 필요한 것은 또 센터에서 이제 출장 서비스 하는 것이고 영농 자재와 관련 비닐은 센터에서 지원하니까 좋은 소리 듣고 거기에 대한 뒤처리는 또 환경과에서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니까 다시 최선을 한번 제가 다하고 보면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피해 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 설치도 해야 되고 멧돼지 고라니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30만 원, 고라니는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슬레이트 지붕 처리도 해야 되고 영농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고 주말마다 대가저수지 가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생색은 센터에서 다 내는 것 같고 비닐이나 뭐 영농자재 지원은 하면서 칭찬은 받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부산물들은 또 환경과 가서 또 뒤처리해야 되고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온갖 민원들은 다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우리 찬호시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환경 문제를 대비한 정책과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것, 그린 뉴딜 포함해서 이게 규모가 커요, 금액이. 그럼 이걸 전담적으로 고민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여야 되나? 그죠? 그래, 환경과가 이 담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공모 사업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뒤치다꺼리만 하다 보면 이 제대로 공모 사업이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농업군이라고 그러면서 그죠? 너무 많이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정도 센터로 분리돼 나갔으면 독자적으로 사업도 만들어내고 독자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 좀 힘든 부분들 하나를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고민하는 것. 외청은 그 정도는 대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청의 인력이나 그 모든 자원으로 본청이나 다른 부서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하고 챙겨 나가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떨어져 나갔다고 본인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지는 않는 건지 제가 이제 환경과 이제 주간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서 한번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침에 잔소리 겸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 번째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를 3월 25일 목요일 개최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중에 관내 그 매너 의장이 만료되는 의장 17개소 88헥타르에 대해 의장 이용 개발 계획을 심의하여 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촌 정조항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 사업으로 동해면 금포항 등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여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안어선 감척 사업 8,400만 원. 네네. 이 예산으로 하면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연안어선 감척 사업이 작년도에 한 예. 7억 8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 예. 연안어선보다는 연근해 어선 쪽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제 통영, 고성, 거제, 남해라든지 공이 8,500만 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척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조금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있습니까? 이밤 재전항 어촌 뉴딜 공모사업 선정되고 난 뒤에 이제 네. 곧 이제 착공을 해서 진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촌계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그리고 입안 재정 말 간의 이견 때문에 제대로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 그 부분 이제 예. 이렇게 지난 2020년도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하면서 과정에서 몇 차례 이렇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어촌계장이 이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역이 또 문화재와 관련돼서 이렇게 협의 안 되는 부분을 조금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예. 지난 실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최종 보고 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전 쪽에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충분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좀 협의가 안 되고 이제 결국은 문화재청과의 그 이제 훼손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타당한 부분인지 한 번 더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국이 다 관련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어디 뭘 해주라 그러는데 그는 문화재법이나 이런 관련돼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초창기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네. 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전의 장과 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것을 원천 무효화시켜버리는 과정들이 되면 또 진행이 안 돼버리고 하는데 과연 이게 수상가만의 문제일까? 그죠? 이건
빨리빨리 가에서 올리십시오. 공로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밀어붙여야지. 이걸 이 사람 입장 전달 언론하다 보면 세월일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그때그때 진행 사항을 전중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이 또한 모든 과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국에 보고하고 부군수인 보고하고 테이블에 올리면 몇 년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빨리 올려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과장님들이 일을 너무 잘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팡 매립지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같이 해도 된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이중 낭비를 하지 않는 거죠. 군비든 국비든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게끔 제대로 이걸 획기적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까별로 혹여나 이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별로. 그죠? 관계기관과 협업만 하면 이중을 하지 않고 이중으로 세금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례들은 모든 과에 공람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모든 과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어느 부서일까? 이게 까만의 문제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를 국정입니다 한번. 그죠? 이런 걸 보면 모든 과마다 이런 사안들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럼 이와 유사한 타 기관과의 사업들이 있으면 테이블 위에 올리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럼 이 총괄하는 부서는 누구일까? 이 뜨끔뜨끔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규 씨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아침이 잔소리 같은데. 그 이제 그렇게 돼야 저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에 앞서 진주발 코로나19 관련하여 어제 일요일 새벽에 저희 부서 전 직원과 건설과 수로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고성시장 내 진주에서 오는 노점상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출입하는 모든 고객분들의 손소독 및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입니다. 행정안전부 경남도 고성군이 합동으로 고성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합동 점검을 오늘 실시합니다. 오늘 합동 점검은 올 초에 도입된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의 운용 점검과 전국에서 고성군과 창원시가 부정 유통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여 현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점검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제 참고 삼아 그 양촌 용정지구가 BNK와 3월 17일 삼강 MNT가 계약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215억의 10% 계약금을 납부하고 5월 17일 두 달 뒤인 5월 17일 날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럼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행정이 준비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준비할 일은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한번은 필요합니다. 그래 다시는 이런 일이 가을을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더는 저는 이 과정에 이제 행정의 요구에 하답해준 동해 면민들이 더 이상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새로 계약을 했던 업체가 일을 더 발빠르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봐 주는 것이 맞고, 그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맞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또한 맞고, 그리고 행정의 요구에 하답해 줬던 동해 면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드는 대안 또한 행정이 만들어 주는 거 맞고, 그죠? 이러한 고민들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장날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개발과장. 예, 이어서 건축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작년 10월 26일부터 저희가 올 3월까지 약 5개월간 추진한 빈집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빈집으로 추정되는 1,430의료에 대해서 제가 한국부동산원에 자료를 제공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943호 약 65.9%가 빈집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빈집으로 판정된 943호 중에서 그 상태가 양호하고 그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1, 2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이 390%, 41% 정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및 그 위해성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하는 3, 4등급에 속하는 빈집이 553호로 5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 3, 4등급에 해당하는 철거 대상 빈집 그 읍면별 분포도를 보면은 고승읍이 107호로 19.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대관면이 70호, 하일면이 42호, 그 순이고 해안면이 6호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읍면별 지역식 특성에 맞는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그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집 철거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이 실태조사 결과 무관하게 해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아주 미비합니다. 올해 계획하는 거는 단 11호 정도 계획을 하고 그 철거뿐만 아니라 정비 계획에는 그 실제 활용 가능한 부분 어떻게 활용할지 읍면의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우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빈집들을 철거하겠다라고 계속 국민들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이 사업은 조금은 속도를 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보건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이번 주부터 3월 30일까지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600명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14차 일제검사를 3월 25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근데에 민원봉사과에 한번 그 목욕탕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컵을 그냥 일반 컵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일회용 컵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 얼마 전 병원은 234분을 다 이렇게 검사했는데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거죠. 하나 더 이제 진주에서 보니까 출퇴근하시는 뭐 식품회사나 이런 데가 참 많은 것 같던데. 그 한번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불안하기도 했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또 건축개발과장님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LH에서 발주한 스웨리 공공주택이 110세대인 거지. 보니까 이전에 LH에서 공사하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이야기하면은 조건이 안 된다, 가격을 못 맞춘다,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화력발전소에 전에 SK가 이야기했던 그 논리인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좀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지역업체가 조건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경남에 있는 업체나 컨소시엄 형성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혹여 LH가 이 공사하면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자기들이 미는 업체가 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그런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업체가 무조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건이 되는 업체들은. 조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 이제 업체와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혹여 LH에서 자기들이 뭐 미는 업체에 대한 압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는 것. 그렇게 이제 타 기관이 하는 거라도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이제 김경숙 과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요즘 이제 학생들 등 하굣길에 가 보시면 그 교통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젊어졌다는 느낌 많이 받을 겁니다. 그죠? 그 이제
이전에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여쭤봐도 생각만 조금 바꾸면 다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죠? 그 보기가 참 좋은 것 같고 녹색 어머니에도 좋아하고 학교에 담당 관계자들도 참 많이 안심하는 조금만 행정이 조금 고민하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고성군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처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주말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고성군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처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저는 그 이유는 고성군은 이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된 곳이 아닐까? 사회적 자본. 이 사회적 자본이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공동의 관심사와 가치를 가진 분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달리 풀어보면 이제 고성군은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고성군의 목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되어 있는 곳이 고성군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성군의 경쟁력이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여 공동의 목표인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된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듯이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된 고성군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 신뢰하며 멋진 고성군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